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바로 동전 먹는 동물들입니다. 동전 먹는 동물들. 웅이, 오기, 동이를 아빠와 엄마는 곰, 돼지, 토끼라고 불렀습니다. 웅이는 고집이 세다고 곰, 동이는 먹을 것만 보면 욕심을 부린다고 돼지, 오기는 약삭 빠르고 꾀가 많다고 토끼라는 별명을 달아주었습니다. 곰, 돼지, 토끼는 아침부터 밤까지 손을 내미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돈 100원만 주세요. 너는 눈만 뜨면 날마다 돈 타령이구나. 없다, 없어. 웅이는 출근하는 아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졸랐습니다. 엄마, 나 돈 30원만 주세요. 만나빵 사 먹을래요. 동이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졸랐습니다. 나도 돈 주세요. 머리핀 살래요. 오기도 한몫 끼었습니다. 에이그, 곰돼지 토끼야. 너희들 등살에 못 살겠다. 엄마가 고함을 쳤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장난감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이건 말이야, 동전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다. 너희들에게 한 마리씩 나누어 줄 테니 잘 길러라. 웅이, 동이, 오기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동전을 먹어요? 먹는 걸 보여줄 테니 똑똑히 보아라. 아빠는 장난감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야, 곰이다, 돼지다, 토끼다, 우리들이다, 호호호호. 웅이는 곰을, 동이는 돼지를, 오기는 토끼를 가져갔습니다. 아빠가 사온 곰, 돼지, 토끼는 몸뚱이가 텅 비어있는 장난감 저금통이었습니다. 난 내일부터 돈 생기면 안 쓰고 돼지한테 먹일란다. 동이가 싱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그렇게 하라고 아빠가 사온 거란다. 아, 맘 그래야지. 아빠, 나도 그럴게요. 내가 제일 많이 먹을 거다. 저금통에 동전을 한 번도 넣어보지 않았던 웅이, 동이, 오기는 재미있는 놀이를 할 때처럼 기뻤습니다. 자, 동전을 넣어보아라. 아빠는 10원짜리 동전 15개를 방바닥에 내어놓았습니다. 웅이, 동이, 오기는 5개씩 나누어 갖고 곰, 돼지, 토끼 앞에 앉았습니다. 빨리 먹여주세요. 배가 고파요. 곰, 돼지, 토끼, 저금통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웅이와 동이와 오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전 먹는 동물들 잘 들으셨어요? 아, 이 동화책에 나오는 아이들, 우리들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 부모님이 척척 무엇을 해줬던 기억이 있으면 말하면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달라고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어릴 때 이 저금통을 통해서 저축하고 낭비하지 않고 또 돈에 대한 개념 또 저축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이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동화라고 보고요. 저금통의 모양과 나의 어떤 별명하고 맞추어서 아이들이 나에게 동전을 먹여서 나를 살찌우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 장면이 이 동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장치라고 생각해요. 자,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오늘은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문학은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지만 커다랗게 큼직큼직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쾌락적 기능이 있습니다. 재미있잖아요? 웃음이 나고 그 순간 빠져들어요.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쾌락적 기능이다. 이 동화는 짧고 간단해서 크게 재미를 못 느꼈다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은 작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제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굉장히 흥미와 재미, 흥미진진했던 작품들을 좀 가져왔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그리고 톨스토이의 작품들, 카프카의 변신, 그 다음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톨킨의 반지의 제왕, 그 다음에 타라 덩컨 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흥미진진했어요. 자, 문학은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움은 위안과 생활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문학이 갖는 1차적 쾌락적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적 기능을 단순히 즐겁다, 재밌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방은 즐거운 행위이며 잔혹한 전쟁과 이별, 괴상망측한 괴물 같은 무서운 사물들도 문학적 모방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살다 보면 괴물 같은 사람도 만나고 참 황당무계하고 허망한 일들도 많고 전쟁과 같은 참혹한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학 안에서는 문학은 삶을 모방해서 재현하잖아요. 창의성을 더해서 이런 문학적 모방을 통해서 무섭고 떨리고 막 그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체험하면서 스릴을 느끼고 긴장을 통해서 흥미진진함을 느낀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처럼 흥미와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이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고 또 문학이 갖는 기능이기도 한데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마법과 같은 매혹의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또는 내가 체험하지 못한 세계 또는 체험하면 너무 힘든데 이 문학 안에서는 마술처럼 매혹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즉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는 쾌락적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한 희극적인 정서, 즐거운 거, 비극 말고 희극적인 정서도 있고 비극적인 정서도 있는데 참 이상하죠?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희극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됩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는 비극이 공포스럽고 괴로운데 문학 안에서는 비극적인 정서, 즉 공포와 연민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흥분시키면서 나의 감정을 좀 고양시키면서 다시 안정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흥분시키고 고양시켜서 정점을 찍고 다시 해결되면서 완화되는 긴장의 완화를 느낄 때 만족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쭉 행복한 이야기보다 비극적인 장소나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서 극적 장치를 통해서 절정에 다다르고 내려와서 하강하면서 다시 현실에 안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재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아름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름 아닌 비극의 씻어냄,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작품들은 뭐 셰익스피어의 비극 시리즈도 그렇고요. 그 안에서 보면 두려움과 연민, 동정과 분노, 비극적인 정서들을 많이 유발을 해요. 그러면서 감정이 고조되고 다시 완화되고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긴장과 완화를 통해서 해결감을 더 극대화시키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쾌적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운동 심하게 하고 났을 때 힘은 드는데 땀 빼고 났을 때 굉장히 기쁘고 가뿐함을 느끼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카타르시스 정화라고 하죠. 제가 읽은 최근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 이런 어떤 해결감을 잘 느낀 것들 아저씨, 마더, 기생충, 아가씨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 책 읽어주는 남자 페스트 또한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취향과 흥미와 호기심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책들을 만약 기회가 되면 제가 수업에서는 학생들하고 전공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라 보니까 취향별로 또는 수업에 필요한 텍스트를 조금 선정해서 함께 읽고 분석하고 비평하면서 소설의 이론과 원리를 배우고 또 다시 창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작품마다 장르마다 굉장히 달라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배운 이론이 하나나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공통적으로 추출해내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작가만의 색깔, 그다음에 시대적인 색깔, 어떤 똑같은 이론이라고 해도 비극적 정서라고 해도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데 기회가 되면 같이 읽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은 동화 한 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추후에 좋아하는 작품들, 작가의 작품들을 좀 이렇게 하나의
이제 분류를 해서 읽다 보면 비극적인 종소가 정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래서 쾌락적인 기능이 되게 높아졌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쾌락적 기능을 조금 정리하자면 문학에서 희극 즐거움도 겪지만 고통을 겪으면서 지혜를 얻고 무서움이나 슬픔, 어떤 심각한 의미심장함, 숭어망을 느껴 다양한 감정과 어떤 기분들을 느끼는데요. 카타르시스가 주는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그 밖에 다양한 문학 콘텐츠를 많이 접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살펴본 친구들은, 또 창작해본 친구들은 감정을 어떻게 풀고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지 스스로 터득해가고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을 갖지 않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즉, 문학에서 카타르시스를 체험해본 자가 바로 문학을 통해서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도 갖게 되더라라는 것, 쾌락적 기능을 조금 더 부연 설명했습니다. 쾌락을 넘어서 인식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문학의 기능 첫 번째 쾌락적 기능 살펴봤고요. 다음에 동화 한 편 또 읽고 다른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